리버싱 핵심 원리 15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UPX로 실행 압축된 노트패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압축된 것이 압축 해제되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히 이번 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가 UPX로 압축된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순서들을 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실습을 이제 각자 꼭 해보셔야지 되는 게, 강의에서는 이게 절차들을 설명을 하지 이게 소스코드 하나하나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거를 학습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코드를 열어서 분석을 수행을 한번 해 보셔야지,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해 보셔야지 실력이 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에서 얘기하는 거 정도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알면 실력이 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수업이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패드를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얘는 이제 압축이 되기 전에 있는 원본 노트패드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노트패드가 버전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시스템에 있는 노트패드는 책에 있는 거하고 데이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 시스템 예제에 있는 이 노트패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책을 보면서 분석을 할 때 혼돈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사용을 꼭 하시고요. 자, 이제 노트패드를 P뷰로 한번 이제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가 739D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베이스 값이 이렇게 일빵빵빵빵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두 개 합치면 우리가 EP 값을, 실제 EP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주소값은 이제 요 주소값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이제 EP 포인트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푸시 그 다음에 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주소 표현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게 주소로 쭉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느 프로세스의 메모리에서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자, 여러분 보면 그 위에 있는 그 메뉴창의 옵션에서 디버깅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디스어셈에 가셔서 여기 로컬 모듈 네임을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앞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함수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 주소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쭉 검토된 거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은 get module handler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얘는 커널 32에 있는 함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어드레스를 전달해주는 애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요 노트패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소값을, 시작 주소값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을 받은 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을 여기서 호출을 해서 가지고 오면 EAX에 노트패드의 시작 주소값이 들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노트패드의 시작 주소의 맨 앞에 있는 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도스 헤더의 시그네이처 값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요 EAX 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값을 보면은 얘예요. 요게 이제 리틀 인디언이니까는 사실은 주소 값으로 한다면은 0x2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더한 거에 들어가서 뭐 어떤 값이 있는지 뭐냐면 요 값이 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얘는 NT 헤더의 시그네이처 값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값들이, 그러니까 이 요 파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확인을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면 pview가 있네요. 자, pview에서 노트패드를 열어서 보면, 자, 노트패드의 시작점에서 보면은 이 값이잖아요. OA4D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제로값에 가면 455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헤더 값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사하는 루틴이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이제 분석하려고 했던 UPX로 압축된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UPX로 압축된 거를 pview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가 15330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이미지 베이스가 마찬가지로 1빵빵빵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요거 더하면 EP 값이 요런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값이 어디냐를 봐야지 돼요. EP 값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전체에 있는 섹션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섹션이냐를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1015330이라는 애가 첫 번째 섹션이 아니라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주소값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가서 이게 첫 번째 섹션이고 얘가 두 번째 섹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에 있는 주소값을 봤어요. 주소값을 봤더니 여기 RVA가 11000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베이스 더해주면은 주소값이 VA 값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요 버추얼 사이즈가 5빵빵빵이니까 요 섹션 2의 여기 주소값, 시작 주소값이 1011000에서부터 5000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값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헥사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범위 내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EP 값이 가리키는 데가 두 번째 섹션에 있는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EP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분석을 했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압축할 P 파일의 어드레스 EP 값이 사실은 이제 압축을 해놨을 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주의하셔서, 뭐 항상 이 값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의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그 계산된 값과 여기 이제 세션 주소 값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EP 값은 알았으니까 only dbg로 열면 일단 이 경고창이 떠요. 이거 경고 보면은 이 코드 섹션이 압축되었거나 아니면은 암호화되었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P 파일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파일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 거다라는 경고창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무시하시고 계속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EP 주소값이 여기에요. 1055330이 이제 EP 주소값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EP 주소값에 가서 이제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처음 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하는 게 push AD예요. 이 push AD는 EAX부터 EDI까지 8개의 범용 레지스터 값을 몽땅 다 스택에다가 저장을 한꺼번에 해주는 명령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레지스터 값들을 다 일단은 그 저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마 나중에 이제 다시 와서 복원시키려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ESI가 요렇게 설정이 되고 있어요. 요거 우리 앞부분에 봤던 거죠. 이거 두 번째 섹션의 시작 주소값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가다 보니까 LEAD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할 텐데, 요 값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얘에다가 이렇게 더해버리면 실제로는 여기 이제 1빵빵빵 남고, 얘가 FFF니까 이게 올림 이래가지고 요 앞에 원래는 이제 1이 더 오게 되는데 걔가 이제 무시되어지고 저장되는 값은 요렇게만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션에 RVA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p뷰로 첫 번째 세션의 시작 주소 값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DI 값을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세션 값으로 저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ESI 값과 ESI 레지스터하고 EDI 레지스터의 그 주요 역할을 보면 얘가 소스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얘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동시에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메모리 복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그 UPX로 압축된 애들을 이제 검사를 해볼 텐데, 실행 파일이 압축 암호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압축된 파일에 EP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에 EP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원본 파일의 EP를 우리는 구분해 주기 위해서 오리지널 엔트리 포인트에서 OEP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EP 그러면 얘는 압축된 프로그램의 그 엔트리 포인트이고, OEP는 원본 프로그램의 그 EP 포인트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트레이스란 코드 하나하나를 실행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드가 길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포문 같은 거, 그러니까 루프를 몇 번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몇 번 돕는 걸 계속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프가 있으면 그 역할을 빨리 본 다음에 그 루프를 빨리 빠져나와야지 돼요. 예를 들면 거기서 100바퀴 돈다 그러면 걔가 계속 10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쭉 살펴보고 빨리 거기 루프를 탈출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올리디비제 명령 중에 여기 애니메이트 트레이스 이렇게 명령이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이게 F7, F8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명령어 하나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얘는 그냥 명령을 쭉 실행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명령을 쭉 실행해 가다가 우리가 이제 멈추고 싶을 때 키를 줘서 멈추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애니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수행되는 라인이 보여요. 쭉 가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어디 수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는 반면에 트레이싱 같은 거는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수행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의 차이는 있는데, 화면에 일단은 안 보이면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지 되는지 찾기가 조금 힘들죠. 또 하나는
그냥 이게 웬만큼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고 쭉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분석할 때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툴을 필요한 명령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트레이스 명령은 당연히 빠르죠. 일일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리 설정한 트레이스 조건에 가서 자동으로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조건을. 그리고 뭐 로그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몇 개의 루프가 있고 그 루프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이제 EP 코드 부분에서 EP가 설정되어져 있는 코드 부분에서 컨트롤 F8을 하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쭉 F8을 수행을 해 나가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반복문이면 여기로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요거를 분석해 보고 싶다. 요 반복문 자체를 빨리 분석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F7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분석하던 것들이 멈춰 서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요거 이제 분석을 하고 다시 이제 F7을 계속 누르면 여기 왔다 갔다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분석이 끝나면 지금 있는 요 반복문을 끝나면 일로 오겠죠. 지금 요 라인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라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 BP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F9 눌러가지고 쭉 수행시켜서 여기서 멈추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반복문,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워낙 빨라서 사실은 이제 반복문에 내가 필요한 반복문에 탁 멈춰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쭉 수행 이제 하다가 보면 일일이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얘가 압축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든 압축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놓으려고 하면 분명히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압축된 거를 메모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야지 되니까 분명히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루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루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이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 초기 값은 몇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벌써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멈춰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분석을 하다가 여기가 반복문이구나. 그러면 반복문 시작점 앞에 BP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디버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야지 이 몇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반복할 때 초기값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 없다면은 앞부분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BP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얘를 일일이 라인별로 다 분석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셔야지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특별히 여기를 한번 보면, 자, EDX가 가리키는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AL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EDX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i를 EDI가 가리키는 주소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EDI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리고 ECX를 하나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요거는 ECX 감소시키는 거 봐서는 얘가 제죠. 루프의 반복 횟수를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죠. 여기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EDX가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에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I가 주소가 가리키는 애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EDX가 맨 처음에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EDI가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L 레지스터에다가 1바이트죠. 이거 그 EAX의 하위 1바이트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읽어줘.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는 애를 1로 바꿔주죠. 지금 이제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다시 저장시켜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증가시켜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가리키는 게 여기 가리키게 하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가리키는 거 여기다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EAX가 맨 처음에 가리켰던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EDI가 가리키는 요 메모리다가 이렇게 카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초기 값이 중요하다 라고 앞부분에 얘기했었는데 이 EDX가 시작할 때 EDX가 가리키는 첫 번째 메모리의 주소 값이 얘인데 여기에 있는 값이 00이에요. 맨 처음에 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EDI가 가리키는 값을 보면 여기 EDX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EDI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메모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EDX가 가리키는 메모리고요. 여기가 EDI가 가리키는 메모리예요. 근데 여기에 맨 처음에 0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을 여기다 카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EDX가 하나 증가해. 그럼 여기 가리키고 있고 EDI는 여기 가리키고 있겠죠, 이제. 근데 여기 또 뭐 들어 있어요? 0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 0 카피해 놨으니까. 그럼 또 0이에요. 그 다음에 EDX가 여기 가리키고 있고 EDI는 또 여기 가리키고 있죠. 또 카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서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 값이 0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뒷부분을 다 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0 값으로 다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EDX가 가리키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만 카운트가 가리키는 개수만큼 여기 반복 개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만큼 지금 다 0으로 초기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하는 버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BP 걸어놓고 이제 분석 다 했으면 다시 이제 F9 실행시켜서 여기다가 멈추게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예요. 또 이제 쭉 진행하다가 루프가 나와서 이제 루프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 루프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소가 실제로 디코딩하는, 그러니까 압축된 거를 푸는 루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S가 가리키는 두 번째 세션의 주소에서, 왜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냐면 두 번째 세션에 압축된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값을 차례로 읽어와서 어떤 압축 해제를 위한 디코딩을 한 다음에 걔를 EDI가 가리키는 데다가 저장, 얘가 지금 EDI가 첫 번째 세션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저장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ESI가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ESI에 1바이트 읽어서 ESI 증가시키고 걔를 가져다가 EDI가 가리키는 데다가 저장시키고, 뭐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저장시키고 여기 이제 1바이트면은 하나 증가시키고요. 이거 지금 4바이트 짜리잖아요. 4바이트 갖다가 집어넣었으면 4바이트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제 이게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거 강의 지금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나도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5402 이 주소에 이제 BP 설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팝 ESI를 하거든요. 팝을 해서 ESI 레지스터를 지금 새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세션의 주소 값을 이제 복원하는 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세션의 주소 값이 여기에 언제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딘가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지금 그 스택에 들어갔는지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들어가는 부분들을.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push AD 값으로 해서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지스터 값에 이제 그 한꺼번에 레지스터 값을 여기 저장할 때 그때 들어갔을 거다라고 지금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얘를 하거든요. 얘가 이제 그 아까 8개 쭉 그 push AD 해가지고 넣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불러와서 복원시키는 애예요. 근데 요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들어간 값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세션이 언제 지금 설정이 되는지는 추가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이제 그 주소가 복원되면 첫 번째 세션 이제 해서 쭉 이제 그 디코딩 루프를 돌고 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섹션에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봤듯이 첫 번째 세션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간격만 지금 섹션의 크기만 설정이 돼 있던 애였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에는 그 첫 번째 섹션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디코딩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디코딩 작업이 여기죠. 이 루프를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이제 그 명령어들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소값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그 IAT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 주소값 이런 것들은 로딩 됐을 때마다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다시 점검해서 얘네 지금 이렇게 해서 코드가 다 들어갔다고 해도 이 값들은 지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이제 새로 설정해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루프 3 해서 이게 첫 번째로 주소 세팅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원본 코드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요 그 루프 돌 때 보면 첫 번째 요 값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요 값이 무슨 값이냐면은 콜하고 점프의 그 OP 값, 그 기계어 코드 값이에요. 기계어 코드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명령어가 점프인지 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빼기 1 하면은 이제 얘가 보면 28, 29 뭐 이거잖아요. 얘를 봐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JA라는 명령이 얘예요. left가 right보다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를 AL하고 2라고 비교해서 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명령을 가지고 오려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쭉 하게 되고요. 요런 작업을 이제 쭉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용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작업이 주소값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요게 어디서 어느 데이터에서 어떻게 읽어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읽어오는 그 주소값들을 어디서 읽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소값이 복원되면 여기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주소값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주소값이 이제 복원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명령어를 읽어와야지 되잖아요. 그 다음 명령을 읽어오기 위해서 EDI에다가 더하기 5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명령을 읽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지금 점프나
콜 같은 경우는 이 명령 다음에 주소 4바이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1바이트에 요거 4바이트. 그래서 5바이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점프나 콜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명령어 코드에 여기 기계어 코드에 여기에 5바이트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석했으니까 5바이트 점프해서 그 다음 거 명령이 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소값들을 새로 다 복원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뀌는 게 IAT죠. IAT도 그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얘 지금 로딩 되면은 로딩 됐을 때 다시 주소값들 다 새로 설정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요 주소에 가서 보시면 EDI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EDI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두 번째 세션의 시작 주소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의 시작 주소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원본 코드의 API, 라이브러리 API 문서의 문자 열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UPX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문자 열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IAT 앞부분에서 처리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탐색하고 탐색된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요 함수 호출해서 주소값 가지고 와서 EBX가 가리키는 원본 노트패드의 IAT 영역에다가 이 주소값 여기서 가지고 온 주소값들을 다 저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이 다 끝날 때까지 다 계속 2, 3번을 반복해 주고 있는 작업이 여기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분석하기 쉽죠. 그냥 문자열에서 갖고 와서 이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EBX의 영역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는 거는 우리가 이 노트패드를 갖고 있어서 가능해요. 이 노트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원본에서 IAT 영역의 주소값이 어딘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할 때 지금 노트패드랑 노트패드 UPX랑을 놓고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를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하지 얘가 없으면 실제로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어디가 무슨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연습을 위해서 두 개를 다 놓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POP-AD가 아까 8개의 범용 레지스터 다 복원시키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점프 가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오리지널 EP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축된 거를 메모리를 해제해서 세션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면 그 이제 압축 해제된 거의 시작점으로 EIP로 옮겨줘야지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EP는 요 압축된 거의 시작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OEP로 가서 거기서 이제 노트패드를 실제로 수행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값 보시면 많이 요거 익숙하죠. 요거 우리가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엔트리 포인트 값으로 점프해서 실행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 점프해가지고 실행하게끔 되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UPX로 압축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압축으로 된 거를 일일이 다 매번 푸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UPX로 압축을 하면 항상 이렇게 요 구문으로 언팩하는, 그러니까 압축 해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이 압축 해제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점프 나오는 애가 이 OEP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들어갔는데 EP로 들어갔는데 얘부터 나온다. 그러면 얘가 UPX로 패킹된 애구나. 그러면은 무조건 쭉 찾아가지고 얘를 찾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점프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놓고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압축된 게 다시 이제 압축 해제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부터 우리는 분석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스택에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는 CPU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BP가 설정되면 그 메모리 명령 실행 후에 제어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신다고 하면 자, 여기 보면 ESP가 요 주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스택 창이 아니라 덤프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드웨어 브레이크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요게 스택 메모리에 이렇게 하드웨어가 설정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버깅을 쭉 한 다음에 팝 AD 한 다음에 수행이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 쓰고 요거 이제 여기에 있는 메모리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작업한 다음에 멈추게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메모리 주소에 어떤 값을 쓰거나 읽는 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브레이크 잡아서 설정해서 수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루프를 이렇게 라인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대충 그 루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각각의 메모리 주소 값들 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UPX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0으로 초기화시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여러 개 익숙하게 보시면 나중에도 분석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장은 꼭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